이시훈, 이면서 인턴이 맡은 의뢰인의 사건은 채무 불이행 사건입니다. 아는 형에게 1,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의뢰인. 금방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의뢰인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약 5억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는 상황. 의뢰인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. 과연 두 인턴은 어떤 법률 상담을 준비했을까요? 두 분 이제 대회의실로 각자 준비하신 자료 가지고 대회의실로 예, 알겠습니다. 오신 건가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저희 그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저희 사무실 인턴 두 분인데요. 예, 우선 간단히 좀 인사를. 예,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저 인턴 임현서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턴 이시훈이라고 합니다. 잠시만 좀 대표 변호사님도 들어오실 예정이라서 예. 잠시만. 어떤 문제 때문에 오시게 되셨는지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 주시면. 제가 아는 형한테 돈을 이제 1,000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이자를 받고 2달 뒤에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상태였어요. 그래가지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주변에 빌린 돈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네, 한 1년 정도 됐어요, 기간은. 네, 그러면 더 계속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니, 없어요. 네, 그럼 그냥 저희 차근차근 네.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좀 도와드리려고 네네. 준비한 대로 네. 좀 말씀드려보고 네. 또 계속 또 궁금한 점 여쭤보고 그거 바탕으로 또 보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그 친한 형이라는 분께 네. 먼저 100만 원을 빌려주셔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갚았던 예가 있으셨다고. 네네. 네. 그렇게 몇 번 빌렸었어요. 몇 차례 그렇게 네, 하셨던 네. 거예요? 한 번이 아니라? 그래서 금방 갚을 줄 알고 그동안 이제 잘 갚아오셨으니까 네. 그래서 1,000만 원을 빌려주었더니 이자만 2번 받고 네. 1년 동안은 아예 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는 그런 네네. 상황인 거죠? 네. 네,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네. 선생님과 똑같은 수법으로 네. 이렇게 좀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. 네, 맞습니다. 네. 평소에 지금도 그러면 왕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. 아니요, 제가 안 한 지 한 몇 달은 됐는데 번호를 바꿨더라고요. 카톡은 그대로 있는데 네, 번호를 바꿨더라고요. 저는 좀 전체적인 저희의 그 판단한 의견이 어떤 건지 좀 비교적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한 장짜리 어떤 종이를 좀 뽑아왔어요. 그래서 이거 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1번 사항에 보면 이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네. 이런 사안에서는 사기죄라는 죄명으로 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형님께서 일부러 약간 고의를 가지고 속이려고 그런 구도가 인정이 되어야 일단 어쨌든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분이 내가 정말 이분을 속이려고 했다고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상황은 없을 거잖아요. 제가 뭐 이 동생에게 속이려고 돈을 네. 빌렸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는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들을 들었을 때는 이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부나마라도 이렇게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. 이것은 이제 민사사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네. 크게는 뭐 지급명령 신청이나 또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허락을 저희가 법원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
이제 그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이라는 그 개별적인 또 절차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집행을 통해서 그 형님의 돈이나 어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그 재산들이 그 형님께서 미리 숨겨두거나 하시지 않고 좀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그렇게 두 절차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은 저희 이제 빌려주신 금원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검토위에서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알아야지. 아니요. 저 어차피 집행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서 진짜 상관없으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하셔도 종이가 없나?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면 어디서부터 집행을 할지 알 수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제가 희미한 글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아시는 부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좀 같이 검토를 하고요. 그리고 뭐 여기 상담 끝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말투가 잘한다. 여러분 같이 볼게요. 여러분을 뽑지는 못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사기 관련해서는 네네. 근데 지금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액이 좀 크네요. 알고 계신 것만 5억 정도면은 네네.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네요.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네.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 단톡방을 해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좀 산출을 해보니까 거의 그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이분은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그냥 맨입으로 여기저기서 빌리신 금액이 5억. 네, 근데 가까이. 처음 이제 할 때는 투자 계약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투자는 하진 않았는데. 네,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전 차용과 관련된 사기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렸을 때 갚을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가져다가 편취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 피해액만 5억이고 사실 뭐 더 들여다보면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사실 맨 뒤쪽에 보면은 제가 고소장 샘플을 하나 써서 왔습니다. 주황색 테이프거든요, 제일 뒤에.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. 네. 돈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100%를 한번 해보시죠. 100%. 방탄조끼, 헬멧, 수류탄까지. 정말 총알까지 들고 비비탄도 드리고 다 되시죠. 고소장 샘플이 그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데요. 통상 쓰이는 고소장 양식입니다. 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이제 피해자분들이 여러분이실 것 같아서 비슷한 방식으로 A, B, C, D, E, F한테도 다 금원을 편취해서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더 파악을 하셔서 고소장 구체적이고 증거 많이 들어갈수록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하게 되니까 변호사님 변호사인데 진짜. 검사님이시. 의뢰인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어요.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선생님께서는 그럼 투자 목적으로 빌려주신 거는 아니셨던 건가요? 그냥 네,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. 예,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네. 확인 드려야 될 게 이자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. 몇 퍼센트 약정하셨나요? 달에 10% 받았어요. 달에 10%요? 네. 이게 지금 저희가 네.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네. 이자 제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그 이자율이 월 2%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근데 이자를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은 사실 이자 제한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라서 달에 10% 사실 굉장히 고율의 이자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도 바깥에 초과를 한 거라서 채무자 측에서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반대로 겁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공증계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, 네네. 예, 사진 찍어 놓으신 게 제가 있으신가요? 갖고 왔어요. 예. 금전수비대책 검증이 돼 있네요. 그리고
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는 연 3% 그리고 지연 손해금률은 24% 이렇게 돼 있죠. 네네. 그래서 공증하실 때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 공증된 문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제 연 10% 이자 받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이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집행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여러 가지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나씩 제가 개괄적으로 집행 어떤 거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맨 첫 장입니다. 이 재산 명시 신청 보시면은 재산 명시 신청 하면은 채무자가 와서 자기 재산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뭐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안 나오면 감치에 그냥 유치장에 가둘 수 있거든요. 다음 장 넘기시면은 재산 조회를 법원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. 은행들이랑 뭐 금융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아, 근데 그분이 네. 어떤 은행을 썼는지는 제가 알고 네, 은행을 아시면 그냥 예금 채권을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냥 여기에 돈이 예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압류를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.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주시면은요 오늘 지금 드린 파일이랑 메일 전송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시훈 인턴이랑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